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3일 전이었습니다. 전직 예비역 장성들 500여 분이 모이셔서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많다, 안보 위협이다, 이렇게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많이 오셔갖고 저는 뭐 깜짝 놀랐어요. 네. 안에 한 400여 분 정도 있는 자리에 뭐 밖에까지 포함하니까 3천여 명 이상, 뭐 많게는 5천여 명 이상 왔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뭐 저희는 발표자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네. 바깥 상황을 처음에는 잘 못 봤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뭐 좋게 3천 명은 다녀가셨다, 네.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실내에는 한 400명 정도밖에 수용을 그쵸. 못하는 공간이었지만 나중에는 뭐 그 계단까지 전부 사람들이 다 네. 앉고요. 국회의원분들이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뭐 일체 예우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워낙 그러니까요. 뭐 정신이 뭐 없어서 국회의원들도 그 앞에 단상 앞에 있는 계단에 그냥 네. 앉아서 네. 퍼질고 앉았다 그럴까요? 이렇게 앉아서 개회를 할 정도로 아주 성황이었는데 제가 오늘 신의 한수에 와서 그 설명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장성분들이 간곡히 사과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예. 참 넉넉지 않은 재정으로 출발을 해서 큰 장소를 엄두 내지 못하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추위에 떨고 바깥에서 그냥 돌아가신 분이 네. 수백 명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됐다고 이 사과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 아니 뭐 죄송할 일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감사합니다. 가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내가 자리 하나라도 채워줘야 되는데 이렇게 꽉 찼으니까 네. 너무너무 기쁘다 하면서 돌아가시면서 들은 이야기는 굉장히 흐뭇해하면서 말이죠. 다음에는 이런 인원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되는 힘이 될 거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큰 격려가 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자, 그날 사진 한번 보겠는데요. 예, 사진 보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네, 분들 저 앞에 오셨는지. 저 이종구 장관님, 이상훈 장관님, 네. 또 저기 이철희 대장님, 뭐 전직 그 국방장관을 지내신 분들하고 사성 장군분들이 앞에 이렇게 예. 배석을 했는데 전날 오신 그 전직 국방장관만 12명입니다. 와, 사실 전직. 제가 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신의 한수에 와서 저 광고 녹화를 할 때 네. 그때까지는 9분이 등록을 하셨고요. 네. 근데 지금 12분으로 늘었고 그때는 제가 한 350명 정도로 네.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몇 그 분이나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서 총? 그날 행사할 때까지 사인업 서명하신 분이 415명. 행사 이후에도 사실은 서명하겠다고 전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나 많은 참 성황을 이루어서 저희들도 참 좋았고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실내에 들어오시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네. 앉아 계신 분이 계신데 백선엽 장군님이죠. 백선엽 네. 장군님도 이렇게 참여하셨습니다. 네, 참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 98세 생신을 지내시고 오셨는데요. 네. 그 뭐 걷지도 못하시니까 휠체어를 타시고 다른 사람들이 휠체어를 들고 예. 행사장까지 오셔서 일순간 장내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정말 진짜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백선엽 장군님 아직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저렇게 뜨겁게 계시는구나. 예, 정말 여러분들 뭐 연세도 연세지만 말이죠. 뭐 모든 행사에 저렇게 참여하시면서 또 다 후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하시는 모습에 울컥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 미국 사령관,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로 부임하시거나 네. 미국 대사가 새로 부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정 중에 하나가 백선엽 장군을 찾아뵙고 인사 올리는 겁니다. 네. 백선엽 장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지요. 그렇죠. 네. 예. 또 다른 사진을 한번 제가 올려드릴까 싶은데요. 어떤 사진이냐면은 바로 요 사진입니다. 이날 행사를 하시는데 주한미 대사를 만나고 오신. 네, 주한미 장면이잖아요. 대사가 지금 보시다시피 무릎을 꿇은 자세로 예우를 다 해서 백선엽 장군을 이제 생신 행사입니다. 저 행사가. 그렇죠. 저 자리에는 뭐 해리스 대사만 오신 것이 아니라 신임 그 주한미군 사령관도 오시고요. 한국군 뭐 합참 의장, 한국군 장성들이 다 같이 배석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동적이었고. 네, 개회식.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넥타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신 그 치르시고 네. 예, 오셔서 그대로 앉아 계세요. 똑같은 네. 넥타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참. 미국 측에서도 이 행사를 봤을 텐데 뭐 공식적인 얘기는 못해도 아마 들리는 이야기들은 참 안도하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는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뭐 그 자리에서도 그 미국 언론과 관련된 분들이 오신 걸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아마 뭐 미국 쪽에서 정보 쪽에 관련하신 분들도 와서 모니터링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네. 한국에도 이렇게 안보를 걱정하고 또 한미 동맹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사실 보여주었다는 뜻에서도 이번 행사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미담들이 많았다면서요. 아, 그렇습니다. 네. 뭐 단년 가장 감동적인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사실 이 행사는 뭐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장모 장군님, 육군 예비역 중장이신 분이 네. 자기 사비를 쾌척을 하셨어요. 이 돈으로 행사를 하라고 쾌척을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절대 자기가 후원한 사실을 알리지 말라,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행사를 진행하시는 송대성 장군님께서 알려버렸습니다. 이 방송에. 공개된 장소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냥 장모 장군님의 그 후원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알려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장모 장군님은 뭐 본인의 선행을 알리는 것도 좀 견면제거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사모님한테 혼이 나실까봐 두려워하신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행사를 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하와이에 두 분이 계시면서 다 보셨다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봤을 것 같은데요. 뭐 분명히 신의 한 수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알게 되셨는데, 남편한테 혼을 내신 게 아니고요. 예. 남편한테 다가와서 뽀뽀를 하시고,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다, 국가를 위해서 의미 있는 돈을 썼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다 좀 찡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상당했어요. 그렇습니다. 금액이 상당했고요. 네. 그 신문에 저희들이 행사 광고를 내면서 후원 계좌를 하나 적었는데, 거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왔고요. 네. 또 행사장에도 조그마한 모금함을 하나 두었는데, 거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아침에 그 사회자, 발표자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여서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내신 분들 뜻에 맞게 쓰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을 아침에 가졌고, 네. 앞으로 이 행사 이후에 해야 될 일을 논의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드렸습니다. 네, 그러네요. 정말 소중하고 또 너무나 그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이 성금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데 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종잣돈이 돼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습니다. 네. 그날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전직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서 집회를 주관하고 좀 앞장서면 좋겠다. 그동안 뭐 태극기 집회가 너무 뿔뿔이 흩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말도 많은데, 예, 그래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장성들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단순한 뭐 발표 토론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발표 토론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이 행사 마치고 난 3부에서는 발표 토론자들이 다 단상에서 내려오고 순수한 그 예비역 장성들의 집회로 다시 3부 행사를 가졌잖아요. 거기에서는요, 정부에 보내는 20가지 질문을 던졌고요. 그 뭐 질문들은 뭐 이미 다 서면으로 배포가 됐고, 그리고는 국민한테 드리는 대국민 성명서도 발표가 됐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결의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 5가지를 결의를 했는 대개 이런 겁니다. 이 지금 9.19 군사 분야 합의서가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아는 채로 이행돼서는 안 된다, 결사 반대한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남북 공조를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이게 안보를 해치거나 동맹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결의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또 앞으로 예비역 장성들은 행동하겠다, 이런 문제를, 안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하겠다, 이런 결의를 했고요. 그 결의문 발표 자체도 사실은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출신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결의문 발표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질문서 발표하고 이렇게 한 것도 참 의미가 있었지만 다른 결의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장내 어느 분이 제안을 하셨어요. 앞으로 이 예비역 장성들이 안보를 위해서 계속 모임을 갖도록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자기 연금의 1%씩을 내자. 와. 이런 제안을 해서 그 자리에서 거수 투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방 안에 뭐 바깥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실내에 있었던 분들은 거의가 다 찬성의 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계속 팔로우해 나갈 것이냐, 이건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게 다음 수순들을 밟아 나가야 되겠다, 이런 회의를 오늘 아침에 했고 앞으로 아마 계속 될 겁니다. 아, 너무너무 진짜 뿌듯하고 힘이 되는, 그동안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었고 말이죠. 뭐 어떻게 싸워야 되냐 다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비역 장성들이 이렇게 모이셨다는 것도, 그리고 전문가 분들도 많이 모이셨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선장, 조타수 역할을 하셔서 이 위기를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제 정부에 보낸 질문 내용 중에도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입체적으로 취한 조치들 중에는 뭐 국가 정체성을 약화시키거나 군의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열거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냐 라고 묻는 그런 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의 지금 국방정책 노선이 이 정통주의에서 이탈한 수정주의라고 학자들은 분석하는데 동의하느냐, 동의한다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밝혀달라 하는 이런 질문도 있고, 굉장히 큰 질문이죠. 그런가 하면 국방개혁 2.0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 바람잡이만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 군사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조치가 이게 군사 원칙에 맞는 것이냐라고 물은 질문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얘기도 물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중요한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북한만 바라보고 우리 군대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군사력을 줄이려고 하는지,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거냐, 답을 하라,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서 질문이 제일 많이 던져졌는데 상당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전 수칙, 이번에 합의한 교전 수칙을 보면 적각 대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방어자고 북한은 공격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북한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 방어하는 우리 아군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정말로 이게 스스로 자위권, 살기 위해서는 현지 우리 군인들도요, 자위권 차원에서는 상관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자위권도 무시하고 이 수칙을 계속 고수할 거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뭐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 이제 20개를 정리를 해서 보냈는데 뭐 누가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유, 답변해야 될 텐데 안 할 것 같아요, 꼭. 답변을 해주시고, 뭐 어떤 거는 당신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좋고, 아니면 어떤 거는 그 문제에 일리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보완책을 논의해보자, 이렇게 나와도 좋고, 뭔가 대화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질문을 보낸 겁니다. 또 지금 사이버 공격까지 있는데, 북한은 이게 뭐 지금 뭐 군사비에 사이버 공격이 빠져갖고 말이죠. 이것도 좀 보완해야 된다. 그것도 20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전문가 집단이 딱 들어가서 예비역 장성들이 이렇게 쓰신 글들이고 내용들이라 역시 그렇습니다. 꼼꼼하시군요. 그러니까 재래 군사력에 있어서 뭐 이러자 저러자 합의를 했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북한은 지금도 해킹을 하고 있고, 지금도 간첩을 보내고 있고, 지금도 인적 정보를 한국에서 획득하고 있고, 우리 여론방에 들어오고 있고, 사실 우리 사회에 대한 공격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합의서에서 응급조치하지 않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라는 질문을 던졌죠. 오늘 그래도 이렇게 나오셔서 또 행사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제가 좀 감사드리고, 또 다음 행사는 언제 있습니까? 1월 달쯤 후속 행사를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1월 달에 행사를 하게 된다면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급속하게 우리가 단체가 만들어져서 행사를 했지만
1월 달에 만약지소 후속 행사가 있다면 훨씬 더 단단한 단체가 되고 훨씬 더 큰 행사가 되고 훨씬 더 국제적인 행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한테도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마 행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태호 박사님 모셔서 지난 그 전직 예비역 장성들의 남북군사 합의와 관련된 성명 채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위기를 어떤 식으로 돌파해야 될지 좀 감도 잡히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또 한편으로는 위안도 되고 말이죠. 3,000명, 5,000명 가까이가 실내 행사에 모였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자리가 없어갖고 장외에 막 그냥 서서 이렇게 들으실 수뿐이 없었던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힘을 가지고 모인다면 해낼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하와이에서 이렇게 성원해 주신 애국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그날 모이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신의 한 수가 또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꼭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